안녕하세요. 조은의 마음 약국의 고직한 대표입니다. 사단법인 조은 의자를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이 마음 약국에 정말 귀한 분을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수잔정 박사님이신데 무려 50년 동안 미국 현장에서 정신과 전문의로서 일해 오셨고 또 유튜브 채널 수잔정 마음 건강 열린 상담실이라고 하죠. 아마 그냥 유튜브 검색 저기에 창에다가 수잔정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수잔정 마음 건강 열린 상담실에도 또 운영하고 계신 우리 수잔정 박사님과 함께하는 좀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인사 좀 간단하게 다 아시지만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아, 지금, 미국에 73년도에 와가지고, 여기서 수련 다 끝내고, 아, 미국 군의관으로 4년 반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에서 우리 LA 교민들 처음에 한 3년 반 치료하다가 카이저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는 150개 말을 쓰는 그 멤버들 치료를 하고요. 그러다가 지금 36년간 그 일을 하고, 지금은 한인 가정 상담소라고 이 LA 다운타운에 그 한 40년 된 이태영 박사가 그때 세우신 그 본래는 이제 가정 폭력 같은 걸 갖다가 많이 이제 없애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기관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서 한인 환자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카이소 병원에서는 거의 뭐 한 20여 년 일하셨나 봐요. 35년, 아, 35년 반. 35년. 네, 와. 네, 35년 반 일했습니다. 우리 수잔정 그래가지고, 음, 네, 재밌었습니다. 거기 각종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거든요. 네네네. LA에서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이저는 이제 이렇게 직장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뭐 네네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위는 이제 뭐 판사부터 시작해서 뭐 음, 우편 배달부에다 뭐 교수들 뭐 다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다음에 카운티 이제 주정부가 아니고 지방의 로컬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직장마다 컨트랙트가 돼서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뭐 에집트 말 쓰는 분들 뭐 물론 유태인들 많지요. 옛날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막 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민자들도 많고 노동자들도 있고 뭐 저 아이고, 뭐, 사장님들도 있고 굉장히 네. 다양하네요. 굉장히 네, 다양하네. 여러 그야말로 사람들을 뭐, 봤습니다. 네, 완전히 다인종들을 다, 다인종, 네, 그다음 이, 문화가 하고,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35년 반을 일하고 저는 특히 이제 소아 및 청소년을 많이 봤기 예, 때문에 가족들을 많이 다루었죠. 그리고 예, 학교 시스템이라던가 이제 경찰국이라던가 재판 이런 거 왜냐면 아이들을 하다 예. 보면은 조부모들까지 많이 이제 아이들의 부모가 마약 쓰면은요. 그 또 예. 마약 쓰는 또 그 부에 또 할머니들도 쓰고 증조 할머니가 애를 기르는 것도 저는 많이 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을 많이 봤죠. 네. 예. 수잔 박사님은 이제 정신과 전문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과를 전문으로 하면은 한 2년 정도를 특별 더 훈련을 네. 해야 되잖아요. 예. 아주 그러니까 네. 네. 공부 조금 더 해야죠. 네. 아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정신과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여고 다닐 때에 그 유명한 스코필드 선교사님을 도전으로 네. 의학길에 들어가셨잖아요. 이, 네, 그 영어 이제 성경반을 가서 공부를 하라고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백난영 선생님께서 그러셔서 갔지요. 네,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이게 사람을 감격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그 70이 넘으신 분이 이제 아주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구석에 있는 기숙사 같은 데서 조그만 데서 사시는데 2층에서 침실에서 저희를 가리켰어요. 왜냐면은 그 따로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캐나다에서 너무 추운 데서 그 아, 공부하시면서 이 그 소아마비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 네, 네. 오른쪽 팔하고 왼발 완발이 이게 좀 다 잘 못 쓰세요. 그래서 그런데도 식사할 때는 꼭 내려와서 식사를 하시고 아, 예, 예. 예, 우리를 가리킬 때는 이제 본인이 딴 방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침실에서 가리키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가리키셨고 또 주말에는요 그렇게 힘드신데도 한국에 있는 이 고아원을 찾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거기 가서 대단하네. 애들하고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애들하고 잘 놀아주세요. 네, 그리고 네. 그 저기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이제 그 운영하시는 그 고아 원장님이죠. 그분을 예. 누님이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전쟁 옛날에 음, 젊었을 때 한국에 오셔서 이제 음, 선교하시다가 일본 사람들이 4년 만에 음. 가게 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일본 사람들이 그 3.1 운동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 글쎄 사진 말이에요. 찍고 가서 여기 외부에 가서 다 알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기 이제 토론토 대학교에서 공부 다 끝내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그 노구에 이제 우리들을 다 가르치신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예, 그래서 저는 바이블 공부를 하면서 보다도 더 그게 뭐랄까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인간적 그러니까 아주 멘토가 되셔가지고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고아원에 그랬는데 네, 네. 이분이 그 고3 때 저를 부르시더니 어 지금 그때 굉장히 그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뭐 여러 가지로 사회에 좀 부패가 많고 그러니까 너 여자도 이제는 힘이 있어야 된다. 너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가라 아,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의과대학은 못 갑니다. 나는 이제 그때 이대 국문과에서 오라고 그때 벌써 그 받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 예, 예. 문학 시랑 뭐 시조랑 그다음에 가작 이런 거 이제 뭐 상에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여기를 가라 그러셔서 저희 부모님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금 해주겠다 그러시고 그래서 갔지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수학 공부도 안 했었었고 뭐 네. 글만 쓰고 뭐 제가 소설 쓰고 뭐 저기 그 스크린 라이팅 저기 영화 대본 같은 거 쓰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를 주로 하다가 의과대학을 갔는데 야 처음에 특히 그 이제 해부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란 거 있죠. 제가 준비가 많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해부학 교수님은 저가 이제 졸업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딴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그 아, 울고서 쫓아 나갔으니까. 음, 근데 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 악착같이 했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 무슨 졸업 참,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를 이제 네. 가시고 이제 졸업하셨잖아요. 네, 네, 정말 네.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한국 그 현대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34인으로 됐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저기 3.1 운동 일어난 것이 그 당시에 예, 뭐 예, 인터넷이 예, 있나요? 무슨 전화가 있나요? 그런 예.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을 예. 하셨으니까 일본 이 당국자들이 얼마나 아주 힘들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용감하세요. 아, 그러신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네네. 예, 자전거를 타고 이게 다리도 약하신데, 사진을 다 찍고, 그 네. 수원에 경찰들이 문 잠그고서 이렇게 불랜데, 아, 거기 가서 그 사진 다 찍고, 저 거기 예, 가봤어요. 거기 예, 화성시에 예, 예, 화성시에. 계암리라고 하는 곳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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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예. 이제 그 기념관이 있고 아,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역사적인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는데 그분에게 이
배워서 의사가 된 네, 그거를 수잔 박사님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참 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지금 그 현충원에 네, 가면은, 애국지사 묘에 있는 어, 유일한 외국인이죠. 거기에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네. 크게 비석도 있고. 근데 제가 그냥 할아버지라고 전 불렀죠. 저는 뭐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이북에서 이제 보지도 음, 못하고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닥터 스코필드가 그냥 저는 할아버지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 해, 제가 3월 달에 졸업했는데 4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근데 어, 저는, 그래서, 그 좀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돌아갔을 때는 제가 못 지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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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예, 네, 저 스코필드 근, 박사의 스피릿을 제가 볼 때는 네, 수정 박사님을 뵈면은 그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늘 박사님, 생각합니다. 네, 네, 할아버지를 늘 생각해요. 박사님은 요즘에 네, 지금 사실 이런 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올해 80이 되시죠? 예, 예. 근데 에, 4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네, 근데 음, 특별히 조울증과 관련된 책을 이제 집필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고 네, 그쪽에 이제 책들을 열심히 리서치하고 보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에, 네. 또 조울증에 대한 책들이 한국에 많이 나왔거든요. 좋은 책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열 네네 번이나. 네, 네.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아니 잘 뭐 읽었습니다. 저희 네, 근데 네. 왜 지금 우리 시대에 조울증 이야기가 이렇게 절실할까요? 제가 그 의사를 지금 73년도부터 했으니까 5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아, 53년 동안에 제 환자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예. 예. 음. 근데 그 잊혀지지 않는 환자가 하나 있어요. 특히 그 환자가 젊은 남자, 미국 백인이었습니다. 근데 22살 아주 잘생기고, 근데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자살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환자는 조울증만이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그 술이랑 마약도 같이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 네. 결국은 이제 그것하고 같이 영향이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음, 그 치료를 저는 조울증 치료를 하면서 그 우리 정신과에는 그 술하고 마약을 갖다가 재활시키는 그런 재활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치료하는 카운슬러랑 저를 그 부모님이 유태기식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저희를 초대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래서 갔는데요. 그 장례식에 갔는데 한 300명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제 환자 22살 된 환자가 인생의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와. 예, 음. 학교 다닐 때 친구, 저기 문제가 많으니까 부모님 집에서 있지 못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피자집에서 일할 때 뭐, 그다음에 음. 어디 가서 잠깐 무슨 뭐, 학원에 다닐 때 그 친구들이 다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대단하는. 예, 그 부모님도 참 괜찮으신 게, 그 같지만 그 하나의 그 뭐랄까, 인생의 꽃을 거기서 내가 본 거죠. 근데 네. 그런 사람이 이제 갔거든요. 그 술 마시고 피자 이게 옆에 하나 펴놓고 차 안에서 이제 돈청으로. 그래서 아이고. 그, 네. 예, 그 젊은 청년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놨었으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음. 늘 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대개는 이제, 이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예. 조현병 환자들도 있었고, 근데 조울증 환자가 2명이 있었고, 음. 젊고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음. 그래서 항상 인상이 남았고, 이제 제가 제일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아, 예, 그 예. 미국 이제 정신과 교과서를 읽다 보니까
이게 몇 년 전입니다. 한 5, 6년 전에. 과거에는 러시아나 리투아니아 이런 데가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잘 높았는데 높았는데, 지금은 사우스 코리아가 제일 높은 지가 벌써 몇 년 됐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별로 하시는 분도 없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저보고 한국의 부패를 이제 클린하게 해라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거기 살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예, 우리 예.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의 자살률이 높으면은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노인 자살 굉장히 높고요. 음. 일본, 제 생각에는 뭐 중국 다 많을 겁니다. 그 일본에서도 그때 저기 이민진 작가가 그 파친코 쓰고 뭐 예, 그다음에 예, 왜 예, 예. 아, 예, 유명하죠. 네네. 예,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어린 학생이 일본에서 뭐 학교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내려서 자살을 한 얘기를 자기가 들었대요. 18살에 네, 예일대학교 다닐 때.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나중에 그런 소설을 쓰게 됐다. 이제 뭐 그런 아, 얘기를 그때 예. 하셨더라고요. 네. 네, 파친코. 예, 예.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한국인들의 자살을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조금 어떻게 낮추는데 기여할 수가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첫째는 이제 음주, 알코올리즘. 이게 그게 제일 굉장히 그 전에 러시아하고 리투아니아도 이 술을 갖다 많이 음, 그 골바체프가 못 만들게 했을 때 1985년도 이때는 많이 남성들의 자살이 40%나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술하고 두 번째는 이 조울증. 이 왜냐면 알면 지금은 치료가 되는데 모르니까 치료를 안 받으시니까 자살이 많을 것 같은 예, 거거든요. 100명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게 세계 어디서나 생기니까 이게 꽤 많은 병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자살로 갈 것 같고 셋째는 주의산만증. 제가 소아정신과 예, 의사니까 주의산만증을 많이 다루는데 한국 분이 굉장히 주의산만증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선 치료를 다 안 해주거든요. 젊은 애들을 어렸을 때. 걔네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은 문제가 꽤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그다음엔 충동성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장 충동적으로 하기 쉬운 게 문제 해결이 자살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살 ADHD에 대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하나를 했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조울증에 대한 그렇죠. 걸 네. 해야 되겠다. 네. 아이고. 그래서 조울증 책을 쓰기로 한 겁니다. 아, 우리 예. 조은의 마음 약국은 특별히 우리 조울러들 또 우울러들을 위한 방송이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우리 수잔 박사님의 그 다음 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가 되고 아주 좀 아주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잘 다뤄주는 그런 좋은 책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아까 23살에 그 목숨을 끊은 그 음. 유대인 청년 네. 이야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어, 네. 이 네.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됐어요? 우리 수잔 박사님 그런 사람에게 지금 50년 임상을 갖춘 정신과 전문의로서 뭘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이 바이폴러 디스오더라는 병이요.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은요. 너무 괴로워하세요. 굉장히 네,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인지작용은
뭐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뭐 뭐 작가들 중에서는 뭐 해밍이라든가. 해밍웨이, 네, 네. 그다음에 또 음, 그 영국 작가로는 네, 델러웨이 그런 걸 썼던 네, 네, 네. 그 여자 이름이 누구죠? 지금 일단,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런 분들. 정치가로는 윈스턴 처칠이 아, 이제 처칠이 존슨이 그렇죠. 네, 썼어요. 네. 그리고 미술가로는 잘 아시는 뭐 고호, 그다음에 뭐 네, 네, 고야, 그다음에 네, 그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또 그분들이 많이 또 그러면서 일찍 자살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들 머리는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이 감정뇌는 여기 우리가 포유동물하고 똑같이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들고 일어나면은 이 뇌가 그걸 갖다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우울은 너무 네, 내려가고 이 저기 조증 때는 너무 높고 이러니까 핸들을 못 하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괴로운 것을 지금은 근데 이제 좋은 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처음에 물론 부작용도 좀 있지만 약이 부작용 없는 약은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 정말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니까 알면 치료를 받는데 그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게 정말 여기서는 맞는 네,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해밍웨이 같은 사람 있을 때는 그때는요 약이 그런 게 없었습니다. 리튬 없었죠. 같은 게. 그렇죠. 네, 네. 예. 예,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처음으로 FDA에서 승인을 했으니까요. 유럽은 그보다 조금 전에부터 있었지만, 요, 썼지만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 아,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 네, 그건 정말 뭐 천재잖아요. 근데 네, 네,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아스퍼 증후군이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직접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많이 그런 사람들이 의심은 했었어요. 그 사람 네, 그럴 거라고. 근데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아스퍼 증후군만이 아니라 조울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음, 의심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전 박사님 우리 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보면 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치료받지 않은 저, 약간 경조증 환자. 네, 글쎄요. 그럴지도 몰라요. 뭐, 아기를 갖다 이 여자 저 여자 막 해가지고 예, 그러는 예, 예. 것도, 예, 약간 경조증 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예, 그 사람 제가 젊었을 때 얘기는 많이 그때 예. 읽었었는데, 자기 어떤 사람이 전기를 썼는데, 뭐, 그때는 지금 같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병나기 전이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예, 예. 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제는요. 제가 제일 감동하는 게 그 K 제임슨, 네, 네, K 레드필드 네, 제임슨이죠. 그 네, 네. 사람이 본래 이 LA에는 UCLA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처음에 자기가 책을 냈을 때는 안스 홉킨스에서 그때까지의 인생을 여기서 걸 했는데 요즘 나온 책을 보니까 이제 저쪽 존 안스 삽킨스로 이제 홉킨스 저 교수로. 네, 예, 카디올로지스트 남편을 만나가지고 네, 네, 이제 개원을 해서 거기 가서 계속 활동하고 요새는 상도 많이 받고 그렇더라고요. 네, 타임즈에서 뭐, 메디슨의 히어로다. 이런 상도 예, 전에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주 심한 분이거든요. 근데 리치움을 계속 안 쓸래다가 쓰기 시작했고, 심한 자살 충동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 오빠가 전화를 해가지고, 살려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슬아슬하지만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프로페서 노릇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알고, 약을 좀 잘 쓰시고, 잘 참고, 가족들도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게 많은 자살한지가 아닐 텐데 예, 그런 예. 안타까움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한번 책이라도 쓰자. 아, 왜냐면은 예.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 지금 6천 몇백 명밖에 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가족들하고 이제 환자들이니까 계속 뭘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새 저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어떤 대학생 US에서 네. 공부하시는 이제 박사학위 하시려는 대학생이 자기 와이프 같이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부인이 맨날 그렇게 우울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냥 우울증이 아니에요. 주요 우울증 같으면 기운이 없고 이게 하나도 의욕이 없고 그러다가 뭐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데 이 여자분은 젊은 여자분인데 일을 열심히 가서 하세요. 그 한국 식당에서. 그러니까 남편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는 너무너무 자기가 이게 존재감도 낮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 그런 희망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누가 차가워서 자기를 확 쳐서 죽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예. 어, 근데 그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분이 너무 우울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치는데 막 여기가 이게 멍이 들 정도로 그래. 아이고, 그렇게 예, 한다고. 예, 예. 이거는 보통 우울증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예, 예. 그냥 우울증은 우리가 메이저 디프레션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정상이었다 우울했다 정상이었다 우울해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의 증상은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예. 불안하고 우울하긴 하세요. 그분들이 기운도 없고 어디에 결정도 못하고 좋아하던 거 다 싫어지고 이런 거는 메이저 디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예. 우울해지는데 이분은요 그러니까 조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울증부터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양극성 질환에서 온 우울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남편이 제 유튜브를 보고 나서 리튬이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글쎄 리튬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부인한테 줬는데 1ml짜리였대요. 대개 저는 300ml로 시작하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600 내지 900까지 지금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1ml라도 구해서 남편이 줬다는 거는 제가 너무 칭찬을 했어요, 그 남편한테요. 그러니까 부인의 증상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그냥 우울증이 아니고, 이거는 조울성 우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벌써. 예, 예, 예. 그래서 아이고, 대단하네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얼마나 칭찬을 해드렸는지 몰라요. 예. 정말 훌륭하신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예. 수잔동 박사님이 그 유튜브 방송을 그 바쁘신 중에도 하시는 게 굉장히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보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것도 안 보는 분들도 많으니까 예, 결국은 책을 쓰셔. 네, 네, 책을 써야 네. 되겠다는 생각을 꼭,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기대합니다. 우리, 잠시 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의 마음 약국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10,000원의 미러클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개발했는데 10,000원의 미러클을 통해서 기부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정성은 아주 귀한 전문가를 모시고 생명을 살리는 방송을 제작하는 데 전액이 쓰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조언의 마음 약국 세워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에 그 관련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잔 박사님 또 이제 좀 직문직답 네, 나갑니다. 우리 채널 영상에 자주 이런 댓글이 네, 있어요. 좋은 네. 약을 먹으면 마음이 멍해져서 깊은 기도가 안 되는데 약을 끊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약을 끊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약이 왜 필요한지 우선 설명드리고,
이게 부작용 때문에 이제 이게 기도하는데도 이게 정신이 똑바로 클리어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고 어떤 때는 그 부작용이 이제 이런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음,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런 약들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검사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안전한 약들입니다. 예, 네. 부작용에서 이제 그 졸리고 아니면은 정신이 멍해지시고 이런 거는 대개는 약을 밤에 쓰시고 낮에는 가능하면 안 쓰시도록 하는 게 하나는 좋은 점이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제 환자들은 대부분 다 밤에 약을 쓰십니다. 음, 주때. 근데 한국에서는 보니까 약을 아침, 뭐 점심, 저녁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개능은 밤에 쓰시도록 하고 둘째, 약의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조금 더 졸린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조금 더 그 정신이 좀 멍하게 만드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주로 어떤 약들이냐면은 항정신제들이죠. 예, 그런데 그런 약들은 되게 밤에 쓰시면 밤에 잠도 잘 오고 그 약효가 낮에도 있는데 양이 조금 더 많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 의사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이제 찾아야 돼요, 약을요. 글쎄요. 왜냐면 어떤 한 가지 약이 100% 듣는 약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100% 듣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좋은 약들이 대개 10명 중에서 7명은 들어요. 아, 예, 근데 3명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못 쓰는 수도 있고요. 아, 예, 예, 이 그 항정신제들, 엔타이사이카틱들은요, 이제 좀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딱, 이렇게 캄 다운 시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걸 너무 다운 시키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특히 조증이 있어가지고, 경조증이 있어가지고, 막 기분 좋으시던 분들은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게 예, 왜냐면 이게 구름에 떠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 K 제이미슨이라는 예, 분이 쓴 예, 책을 보면은 그분도 그래가지고 약을 많이 안 썼거든요. 그냥 예, 반짝반짝하고 이러는 게 좋을 테니까. 그 기도하시는 거 물론 좋은데 제 생각에는 기도를 부작용을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해보시고 예, 예, 그다음에 그렇죠. 의사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음, 지금 이게 조금 나를 멍하게 만들고 다운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조금 바꾸든지 아니면은 약을 줄이든지 아니면 시간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도와달라고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왜냐면 의사들이 아십니다. 이런 약들의 부작용이 많은 거를요. 네, 그리고 이 병이 조울증은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브레인에 마음이 있으니까 예, 결국 브레인의 병이거든요. 그렇죠. 몸의 병이죠, 뭐.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두뇌라는 병. 그러니까 당뇨병은 췌장이라는 오건이거든요. 예, 당뇨병이 있을 때 인슐린이나 약을 안 쓰면서는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스트레스 매니지 잘하고 그래도요. 잘 치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부작용 너무 많아지고요. 그리고 딴 장기까지 전부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을 끊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이게 화학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온 거니까 예, 예, 이거를 계속 하시는데 부작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의사하고도 의논하시고 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저기 유튜브로 하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제 예, 예, 유튜브로 한번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그렇게, 제가 예,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역시 그 50여 년의 내공의 명쾌한 처방입니다. 예, 우리
환자들 고생 많아요. 네, 네, 네. 조울증은 이제 그 자살과 연결되는 무서운 지점이 있는데 가족들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채야 할 어떤 마지막 신호? 이런 게 뭘까요? 제가 여기 샌호세에 한 20명의 어머니들하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나미 멤버들이십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거기 나미 그 리더가, 어, 저 부교연 씨가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LA 도 사람들이 물론 거기 하시고 뉴욕에 있는 분들도 거기 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조현병 아니면 조울증 자녀들을 돕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개는 가장 위험한 거는요. 우선 과거에 자살 기도를 했던 사람이 인데 그게 있을 때 그러면 없었던 사람보다는 더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가족 중에 과거에 자살을 했거나 그랬던 사람이 있으면 그게 조금 더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그 제가 보기에는 hopeless,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을 음, 하거나 느끼는 거. 그 음, 다음에 helpless, 어디서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음,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데가 하나도 없다. 음, 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 우울했다가 이렇게 조금 괜찮아질 때가 그때가 더 위험하다 그러고요. 예, 예, 예. 그때는 왜냐면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음, 그러니까 아주 우울할 때는 너무 이게 네, 다운이 돼가지고 조금 나아질 때 음, 그때가 더 위험하고요. 그러나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요. 음.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래요? 예, 처음 진단받았을 때가 제일 위험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을 때. 예, 예. 예, 처음 진단받았을 때 왜 유난히 더 위험한가요? 그건 너무 그 환자들이 뭔가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음, 충격도 받고 음.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음, 제일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가 그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병원 안에서도 그런 일이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병원 안에서 너무 그런 일이 없으면 그 병원은 너무나 꽉 눌리는 병원이라 오히려 좋은 병원이 아니라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들이 진단받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 제일 무서운 거죠. 예. 그리고 음, 저는 제가 교회를 같이 만들 때, 제 교회를 세울 때, 아, 있던 제 교인이 있는데 아들이 15살인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권총으로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그런 환자들이 있는 집에선 절대로 권총을 놔두지 말라 그러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한국은 이제 조금 권총이 없으니까 좀 나은데 여기서는요 음, 굉장히 그거 있으면 차이가 나요. 예, 예, 예. 권총이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음, 네, 헬플레스하고 호플레스하게 느끼는 거. 예, 이게 참 문제가 제일 많을 때라 그러고, 예. 그리고 과거에 예, 그랬던 적이 있을 때, 네, 그런 좀 더 고위험군에 속한 네, 네, 사람들의 그 예를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예, 특별히 하는 말들 가운데 그 예, 호플리스 나는 소망이 네, 없어 절망이야 예, 라는 예. 그런 말을 좀 많이 도움, 한다든가 도움 받을 데가 또 없어. 예, 헬플리스 나는 예, 도움받을 데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예, 그런 말을 한다든가 예. 것들을 잘 알아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수잔 그리, 박사님 그 수잔정 그 채널에 보시면 네, 정신과 의사들조차 네, 오진이 많은 병이 조울증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왜 예, 우리 오진이 많은 병이 조울증인지 무엇을 네. 주의해야 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만 말한 게 아니고요. 여기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네네네. NIMH. MH. 네네. 그러니까 예, 국립 정신의료원이죠. 네네네. 거기서 그런 말을 벌써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경도증이 있거나 조증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절대로 의사한테 안 옵니다. 왜냐면 그때는 신나고 좋을 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해지면은 오거든요. 음. 근데 그때 우울할 때 올 때는 그러니까 메이저 디프레션, 그러니까 주요 우울증 우울증하고 장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음. 좀 더 심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의사들이 그때 뭐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우울증이 있으면은 이 우울하면은 특히 여자는 더 그냥 우울증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항우울제 주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의사들이 그냥 저거로 본대요. 이 조현병으로 어떤 때는. 네. 예.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잘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분들이 가족하고 가거나 배우자하고 가거나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집안에 어떤 그전에 이런 히스토리가 가족력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거 없고 의사는 뭐 시간은 얼마 없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우울한 얘기만 자꾸 하니까 좀 우울한 것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항우울제 그냥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환자들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머전시 룸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네 번째 의사 정도 만나야 저 조울증은 진료가 된다 아, 그랬었습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 근데 지금이야 조금씩 이제 교육을 자꾸 더 받고 이게 위험한 걸 아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잘못하면 이거는 고소되지 않을까 예, 잘못했다가는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을 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그거를 저기 자세히 이게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하는지 이게 팔로우업을 네. 해야지만 이게 잘못된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의사 자꾸 딴 사람한테 가면은 이 의사가 잘못한 거, 저 의사가 잘못한 걸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찾질 못하는 건데 음.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가족력 안 물어보거나 과거력 안 물어보면은요 모릅니다. 똑같으니까. 음. 그러니까 오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예. NIMH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10년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아이고, 진단하는데. 그래서 3년 안에만 진단이 돼도 예후가 훨씬 낫다. 이렇게 음. 말했어요. NIMH에서. 아유,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오히려 한국은요, 여기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글쎄, 한국에서, 한국의 의사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보다. 한국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제가 놀래요. 거기서 예. 보면은, 유튜브에서 보면은요, 비교적 빨리 진단들이 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진단에도 통하는 모양이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놀래요. 예, 네. 예. 한국 의사들의 실력이 워낙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마 굉장히 이게 빨리빨리 진단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보다 예, 더. 예. 예. 그, 또 박사님 채널에, 그 수잔정 그 채널에 15년 차 간호사신데, 이제 용기 있게 네. 박사님에게 와서 그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네.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분은 이제 결혼도 했고 또 네. 간호사로서 15년 차 정도 됐고 네. 이제 네. 중학생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중학생 때에 어떤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너 아무래도 조울증 같아라는 말을 여러 경우에 들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조울증이 터진 건데 네. 조울증의 잠재적인 기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게 봐야 되나요? 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네, 지금까지 알려진 그 자료에 의하면은요, 대개는 어떤 유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네, 그러다가
어떤 환경하고 그게 이제 맞물리면. 이렇게 면서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이 병인데요. 대개는 그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많은 경우에 네. 여자들 경우에는 이 저 월경 전이나 아, 예, 예, 예. 그 어린 시절에 우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 초기에 그 음, 월경 전이나 월경 할 때쯤 그 어린 시절에 아주 우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이폴러 디스오더로 많이 돼요. 음, 조울증으로.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보면은요, 청소년기부터 뭐가 이렇게 시작된 사람들이 많아요. 환자들한테 아, 물어보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뭐랄까 저기 사회적으로는 프레셔 같은 것도 많지가 않았고 어떤 예, 점에서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한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걱정할까 봐 예, 예. 부모들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세 정도 되면은 음, 그다 아니면 30세 정도 될 때. 그러니까 20세 그 조현병은 되게 18, 19, 20세 많이 오는데 음. 이 조울증은 20세 근처에도 많이 오지만 제 환자는 7살짜리도 있었습니다. 글쎄. 어린애들도 와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부모가 심했을 때는 그게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적인 경향이 꽤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환경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왔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그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가 그런 그 우울하고 그래도 가정에서 잘 도와주고 뭐 그러면은 그런 대로 공부도 계속하고 자기가 대학교도 가고 너싱 스쿨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이분이 꽤 어렸을 때 미국에 왔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 널스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 살면서 그래서 결혼도 미국 남편하고 했거든요. 아, 근데 예. 예, 그 남편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애도 낳고 별일이 없었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조증이 시작하면서 뭔가 많이 일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유튜브 보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겠다. 음. 이게 나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바이폴러 디스오더 있는 분들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고통이 심하니까 다른 사람들 고통을 좀 이렇게 돕고 싶다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 자조 모임들 그런 게 꽤 많잖아요, 한국에. 음. 그러니까 제가 보내주신 책 중에서도 뭐 음.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라는 이 아, 예, 예. 리단이라는 분이 쓴 거랑 또 하나는 조울증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한식 수, 책 보내준 거. 예, 예, 예. 이것도 예, 이 책은 정인식이라는 저자가 쓰신 건데 정한식, 이분 정한식. 정한식 예,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잘 네. 알아요. 네네네. 예,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병이 있는데 그걸 지난 걸 갖다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있으신 거예요, 이분들은. 예, 예, 예. 그냥 우울한 사람들하고 또 달라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통받는 걸 남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예, 예. 근데 그런데도 너무 인생이 어려우니까 어떤 때는 그냥 포기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예. 예, 예. 아이고, 그, 우리가 사실, 저는 우리 조울증의 두 아들, 조우는 이제 30, 이제 2년 차가 돼가네요. 그, 네. 작은 아들 그레이는 22년 차, 네. 겪어가고 있고, 그렇지만은, 조울증으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없지요. 것 같고. 없어요. 그런 네. 공통적인 그런 점들은 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세 같은 건. 네. 이 병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에, 네. 중요하다 하는 네. 생각이고 또 조금 아까 그 간호사인 그분의 예를 들어보면서 이게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약간 지나치게 좀 활달하고
어떻게 음, 하면은 뭔가 네,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만나가지고 조울증이 터지기 때문에 에, 네, 어떤 면에서는 아주 명랑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도 어, 네, 우리 마치 어, 자동차를 몰 때에 그 자동차 보험을 다 들고 타듯이 네. 건강해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 지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은 4명 중에 1명은 예, 진단이 될 만한 정신질환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주의산만증 있는 분들이 음, 저는 한 5명이나 6명 중에 한 분은 그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면 아이들한테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알고 미리 저기 공부해 놓고 그게 본인이나 가족이나 아이들한테 그런 게 오면은 빨리 발견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그게 정말 좋은 부모님이고 그게 좋은 네, 가족일 것 같아요. 그게 네, 네, 모르고 맞습니다.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게 네, 준비하는 거죠. 예,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글쎄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그 이 아는 거 힘이죠. 네, 예. 우리가 이 조언의 마음 약국 방송을 보시거나 또 수잔정 박사님의 그 유튜브 수잔정 그걸 보시거나 하는 거는 우리 자동차 보험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네, 있습니다. 예, 조금 예. 미심쩍거나 음, 의심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이런 방송들을 들으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박사님 아주 오랜만에 첫 방송인데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저도요. 좀 시간이 아쉽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또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다가 우리 수잔 박사님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그 있으시면 꼭 댓글에다가 하면은 좋겠고요. 또 수잔정이라고 하는 영상 유튜브 박사님 운영하시는 거기에 댓글에다가도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겠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방송을 할 때는 증문즉답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갖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50년의 이 관록을 갖고 있는 정신과 의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주셔도 박사님이 그 50년 동안 공부하시고 가르치시고 임상을 하시면서 하신 그 경력으로 증문즉답이 아주 명쾌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장 박사님 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또 다음에 네, 네,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